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8일 오후 3시입니다. 요사이 아주 재미있는 유튜브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재 선생이 지금 대표로 있으면서 계속 찍어 올리는 이 유튜브는 이름부터가 흥미롭습니다. 생생현대사입니다. 생생현대사 이 주식회사 뭐죠? 전후70. 전후70이 만드는 생생현대사는 현재로는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우선 재미가 있고 유익합니다. 보통 유익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고 재미있으면 또 유익성이 떨어지는데 이걸 두 개 겸한 이 새로운 유튜브를 만드신 장원재 선생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원재 선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올해 56이네요. 예, 56번째 생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1967년생이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하시고 영국 런던 대학에서 대학원 연극학과 석사시고 런던대 비교 연극사 박사시고 축구협회 기술분과위원회 위원도 하시고 또 축구경기 해설도 하시고 TV조선의 토론 프로도 진행을 하시고 네. 이번에 생생현대사를 만드셨는데 취지가 뭡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에게는 어떤 미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또 제 그 외국인 지인 하나가 30년 전에 전 세계에서 일본 사람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쭉 뒤져보니까 단군 이래의 불황이 4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나라를 발전만 하고 네, 나날이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니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호황의 기준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전 세계에 한국을 좀 제대로 알려야 되겠구나. 한국사를 제대로 알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 소명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교과서를 보니까요. 한국을 마치 그 악의 축,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 이렇게 묘사한 게 많아서 젊은 세대가 조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다. 이것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목표를 정했네요. 네. 그러니까 표적층이 젊은 사람들입니까? 20대, 30대, 40대가. 근데 들어보니까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이 동영상이 참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한국인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관점도 우리하고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특유의 논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젊은 세대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 어디선가 또 들어본 얘기구나. 근데 처음부터 약간 심리적 장벽이 생기는데 외국인이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 호기심이 생기겠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요.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전개 양상이 달랐습니다. 외국에서 한국 역사 자체가 자기들의 롤모델입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가난에서 탈출시킨 사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만의 영웅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좀 집중적으로 탐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동영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월남이라든지 주로 아프리카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영웅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엘빈 토플러와 같은 미국의 미래학자는 박정희야말로 제3세계의 영웅이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네, 전 세계의 영웅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제3세계의 영웅이라고? 그걸 왜 인용을 안 하지? 글쎄요. 엘빈 토플러야말로 그 박정희는 전 세계가 따라가야 할 모델을 제시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작년 2022년 12월호에 보면은
프랑스의 정치학자가 그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한 인터뷰 나왔습니다.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논문도 썼고요. 예. 그래서 대북 특집으로 제일 먼저 올린 프로가 대한민국 국민은 행운아 4.20 최후 탈출자 베트남의 톤람 박사, 톤람 박사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박정희라는 사람을 가진 것이 한국 사람들의 행운인데 그 행운 중에 핵심이 한국 사람들을 훈련시켰다. 디스플린을 주었다. 네. 디스플린이 없으면 경제개발 안 된다. 네. 아주 분명하더군요, 메시지가. 네. 저는 이제 규율로 번역을 했는데, 한 원로 어르신 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기강이라고 번역했으면 어떻겠느냐. 기강 또는 기율. 기강. 네, 기강, 기율. 네, 네. 기강을 세웠다 이거죠. 네. 예. 톤남 박사님 얘기는 간단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은 근대적 국민이라기보다는 전근대적 백성에 가까웠다.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국민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이거를 단기간에 하려면 규율, 기강, 법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것이었죠. 기강하면은 한국 사람들 좀 반감이 많지. 그죠? 약간 강제적이고 그렇죠. 뭔가 타율적인 그렇지. 것 같고 순응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반감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우간다 분을 또 인터뷰하시네. 이분 또 뭐라고 그럴까? 이분은 카용고 박사님은 정말 독특한 분인데요. 예. 왜 한국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먼저 만든 다음에 로마에다가 신부님 보내달라고 파송 요청을 한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간다가 딱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먼저 새마을운동 시작해서 그래요? 새마을을 몇 개 만들고 이걸 하다 보니까 역시 이거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먼저 새마을운동 본부에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 몇 개 지금 시작했는데 좀 본격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11년 전부터 아예 새마을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분을 어디서 인터뷰를 했습니까? 새마을운동 중앙회로 찾아가서 인터뷰했습니다. 네. 이분 한국에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간다에서 일주일짜리 교육을 받으려고 새마을운동 중앙회로 왔고 그때 이제 인연이 닿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박정희에 대해서.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그 마인드셋, 사람들의 정신 자세를 바꿨는지가 너무나 궁금하다.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좋고 자원도 많고 아프리카에서는 문화도 풍부한 편인데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일하러 간다. 그것도 사막, 중동으로 간다. 근데 가서 얻는 일자리가 남자는 경비원, 여자는 가정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정신 자세만 바꾸면 얼마든지 우간다에서도 잘 살아보세요를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지금 우간다에는 당장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 아니냐 그랬더니 새마을운동 정신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자기부터, 자기 주변부터. 그렇지. 아주 그러니까 가진 돈이 소액에 불과하더라도 그것부터 시작하면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이게 새마을 정신이다. 그렇지. 우리 우간다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간다뿐만 아니라 잠비아에서 온 또 개발복지국 공무원도 만난 분이죠? 네. 이분 무손다라는 분은 자기가 이제 그 중앙부처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한국의 지방정부하고 잠비아 중앙정부하고 새마을운동 협약을 맺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부터 바뀌는 걸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그때는 새마을운동을 접하기 전까지는 수동적으로 일하고 일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게으르고 그랬는데 새마을운동을 접하고 나서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일하게 됐다. 사람이 달라졌네. 자기 자신부터 달라진 걸 실감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잠비아 전역에 퍼뜨리고 싶다고 합니다. 자, 베트남, 우간다, 잠비아.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루완다 대통령이 박정희를 좋아한다면서요? 새마을운동의 신봉자죠.
이분은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아니라 경상북도가 네. 만든 새마을 재단 쪽하고 이제 연결이 네, 돼서 네, 네. 들여왔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뭐 내 집 앞쓸기 운동을 네, 한다든가 또 르완다는 종족 간의 그 학살, 겪었지. 네. 내전을 네, 네. 통해서 수많은 인명이 학살이 됐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국민화합, 국민통합, 국가 발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새마을 운동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외국인들 인터뷰만 있는 게 아니라 개그민 김영민 씨도 출연을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네. 소프트한 타치로서 박정희를 알리겠다. 이게 이제 네,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적인 위인인데 예. 전 세계가 우러르는 위인일 뿐만 아니라 제3세계 분들은 한결같이 그렇죠. 이런 지도자가 자기네 나라에 나와줬으면 원이 없겠다 할 원이 정도의 없겠다. 인물인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비판의 대상일까? 이게 제 문제의식이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쪽에서 만든 자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소 엄숙하고 딱딱하고 이론 중심이다. 맞아요. 비장하고. 네. 그래서 그 비장미와 엄숙미를 살짝 좀 걷어내고 그렇지. 야구에서도 직구만 던지는 것보다는 아무리 저 150km, 160km의 파이어볼로라도 가끔은 좀 변화구도 던져주고 뭐 이래야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잘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변화구를 좀 많이 던지자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네,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박정희, 당대를 이제 박정희 상이 두 가지인데,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본 박정희, 네.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박정희. 네. 그러니까 엄청 다르다고요. 그죠? 다르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가 어떻게 박정희를 모를 수 있냐.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해. 그럼 박정희 모르는 거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새마을운동을 모를 수 모르냐. 있느냐.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전영관 총괄 PD가 이제 어르신들에게 딱 한마디 했더니 어르신들이 바로 납득을 하셨습니다. 저 뭐 이런 데오나 요즘 20대, 30대는 안정환이 개그맨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안정환 선수가 직접 축구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본 적이 없는 없으니까. 사람에게는 안정환이 얼마나 위대한 축구 선수인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장 섞어서 말하자면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승만 대통령과 현대와의 역사적 거리는 뭐 이순신 심사임당 이급이나 마찬가지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가깝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젊은 세대가 심정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이 다리를 건설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붐이 한번 일어나면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붐도 자연스럽게 한번 일궈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새마을운동, 전 세계 새마을운동 지도자와의 프로그램을 K붐으로 지었습니다. K붐. 네. 아, 좋네. 지금은 뭐 K컬처, K시네마, K푸드, K드라마 이 얘기만 하는데 진정한 한류의 완성은 K붐이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을 몰아내는 노하우의 수출. 이거야말로 새마을운동과 박정희인데 이것만큼 대한민국을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자리매김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K붐이라고 저희가 좋습니다. 명명했습니다. 장 박사 말씀 들으니까 개념을 하나 만들었네. K붐. 네, K붐. K붐 이꼴 박정희식 고도 경제 개발. 네. 그죠? 멋진데요. K붐. 선생님 책에도 쓰셨지만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전 세계 인권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 붐 중에 아니겠습니까? 하나죠. 예. 가난이 일상화되고 굶주림이 일상화된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이 실제로 발생하는 곳에서 인권의식이 자라나리라는 거는 이거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런 면에서 가난을 없앤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전 세계 인권에 크게 기여한 분이다. 그리고 5.16 초창기에 그 축첩자들 다 공무원에서 그렇죠. 쫓아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권 신장이 이루어진 이루어졌죠. 거니까 전 세계 여권 신장을 위해서도 가장 크게 기여한 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인권이라는
이 컨셉으로 또는 프레임으로 분석한 사람들이 학자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이승만 박정희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 민족 사상 최대의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네. 뭐 박정희 대통령만 이제 한정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척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정상화시킨 분이기도 하고 여성들을 직장으로 끌어낸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여공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성의 경제 활동이 그렇죠. 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지도자가 있었으므로 성공을 했는데 새마을 지도자의 거의 반이 여성 지도자였다. 네. 그러니까 여성이 지도해가지고 남성이 끌려가면서 성공시킨 게 새마을 운동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네.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했다는 게 이게 당대의 관습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거였기 그렇죠. 때문에 더구나 한국과 같은 네. 과부 개가 금지법을 만든 태종인데 조선에는 예. 세계에서 이런 법이 없는데 이런 나라에서 이런 혁명적인 개혁을 하는 분은 물론 이승만이 시작을 했고 박정희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성공시켰다. 그 다음에 인권이라는 잣대로 이야기한다면은 박정희를 제일 싫어하는 좌익들도 부인할 수 없는 게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죠. 그 가난은 그 자체가 비인권, 비인도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무슨 가난했던 시절에 낭만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말이 얘기 아니지. 같고요. 네, 요즘 북한을 보면은 아니 거기 그런 사회에 무슨 낭만이 있겠습니까?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무슨 시골 공동체 이상향이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럼 벌써 딱 정리가 되네.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여성 해방, 네. 또 여성의 지도력 향상, 그 다음에 이런 모델이 개발도상국에 전해져 가지고 많은 못 사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네. 그렇다면 완전한 세계 평화상,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될 사람이네. 아, 노벨 평화상을 넘어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저 예전에 저렇게 그 질병 이름이 뭐였죠? 이렇게 공포, 마마라고 그러고 천연두. 천연두. 그 저는 새마을 운동이 천연두 백신과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천연두가 인류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까? 그런데 천연두는 인류가 공식적으로 박멸해서 지구상에서 몰아낸 유일한 전염병이죠. 지금 이제 천연두는 그 전 세계 의학 시설 몇 군데에 표본처럼 남겨져 있는 균 말고는 이제 박멸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 새마을 운동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난을 박멸할 수 있는 운동이다. 그렇죠. 새마을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면 퍼질수록 가난은 인류로부터 그렇죠.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인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이 인권이랑 장르로서 박정희를 평가한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 뭐 철권 통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18년 동안 한 사람도 정치적으로 암살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뭐 사형 집행된 사람은 있는데 그건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시위가 있었지만 한 번도 발포 명령을 내려가지고 총으로 죽인 적이 한 번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거는 기적 아니겠어요. 그죠? 군부대 출동해서 발포한 적이 없죠.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군 출동이 11.6 예를 전에 있었던 부마 사태거든. 네. 내가 부마 사태 현장 취재한 사회부 기자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때 죽은 사람이 없다고. 네, 국제신보. 네, 그렇죠. 네. 죽은 사람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 기록은 이게 무슨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8년 동안 수많은 폭력 시위를 진압할 때 한 번도 총을 쏘지 않아가지고 단 한 사람도 희생된 적이 없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에 가까운 얘기죠. 왜냐하면은 제3세계 전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요. 없죠. 또 미국인들이 있겠어요. 예. 그리고 원조 자금을
이제 국제사회가 후진국에 주면 도달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현장까지 맞아요. 몇 퍼센트가 중간에 많이 빼먹으니까. 근데 10% 정도 가면 그래도 잘 갔다라고 하는 그런가요? 건데 대한민국은 거의 다 갔다는 겁니다. 중간에 빼는 경우가 없었다. 그 오히려 보태서 갔지. 잘하는 사람한테 더 네. 주고 했으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외국 원조를 쓴 나라가 없죠. 예. 그리고 자조정신이라는 게 모든 마을을 다 같이 돕는 게 아니고 잘하는 마을을 제대로 돕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경쟁 체제를 이제 목도닫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이제 18년 집권 동안 발표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백기환 선생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은 나 같은 사람 한 3만 명 못 살게 굴고 나머지는 다 잘 살게 굴는데 예, 김모 대통령 두 사람은 3천만 명을 못 살겠다. 못 살게 굴었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멋진 이야기입니다.